안녕하세요. 에마누엘 유니버시티 제임스 캠입니다. 오늘은 상담학 제 10강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보시고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간주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상대방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또 아니면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첫째, 자기 자신이 먼저 능력과 성품을 개발하라. 정말 부드럽고 온화하고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을 개발하고 또 내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은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내 혼자만이 지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라.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상담 시간에 내담자보다 상담자가 늦게 오게 되면 이미 그 상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관된 생활 자세를 보여라. 우리가 언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다르고 아까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이렇게 상반되고 할 때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생활, 일관된 이런 언어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라. 상대방의 입장, 내 자신이 내가 저분의 입장 같으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서지 않으면 상대방을 깊이 있게 배려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의를 베풀어라. 상대방을 또한 존중하라.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먼저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요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대인관계나 또 우리가 상담에서나 또 심리치료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예측 곤란한 그런 행동을 자꾸 하게 될 때 상대방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약속을 깨뜨릴 때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의사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표현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또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시골 출신이라 할지라도 말은 언어는 표준말을 써야 됩니다. 내가 시골 출신이니까 난 이대로 살 거야 하면서 자기 지방 언어, 지방의 방언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지방의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억양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경기도 이러한 그 억양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말은 표준말을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표준말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임입니다. 때는 바로 지금, 요즘, 현대를 말합니다. 옛날에 아무리 이주시대 때 양반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한양에서 사용하던 그 말을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곧 서울입니다. 수도 서울을 말합니다. 수도권도 아닙니다. 수도권 하게 되면 경기도 많은 도시들이 수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수도권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사투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안 되고 수도 서울.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뭔가 하면은 person,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지성인들이 사용하는 말, person은 지성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은 억양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말은 표준말을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상대방에게만 자꾸만 개방하도록 요청을 하고 상담자나 또 말하는 이 커뮤니케이트, 내 자신은 그냥 꼭 닫아놓은 상태에 있게 되면은 상대방은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도 역시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오픈할까? 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를 이렇게 오픈해 줘야 됩니다. 내담자에게만 자꾸만 오픈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오픈하는 그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연령, 내가 나이가 60대가 훨씬 지났으면서도 50대인 양, 40대 후반인 양,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진실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우리 취미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잘 압니다만은 서예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부터 시작했던 프레스 플라워, 꽃 누름이, 꽃을 눌러서 말려서 그것으로 이제 작품을 만드는 프레스 플라워, 이게 저한테는 아주 유일한 취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상황입니다. 가족 상황은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아주 내추럴하게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과거의 경력도 어느 정도 오픈해 주게 되면은 내담자가 저분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분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면서 상담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관이나 인생관이나 개인적인 꿈이나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오픈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신분으로서는 패스터,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교수입니다. 근데 내 자신이 상담을 할 때 종교적인 신분인 목사를 숨겨놓고 아닌 척하고 그렇게 상담을 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예 저는 상담할 때 그렇습니다. 심리치료할 때도 그렇고 자매님, 저는 신분상으로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하고 자신을 아예 미리 오픈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얘기하기가 참 편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생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인생관, 또 개인적인 꿈,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함께 내놓고 쉐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단계에 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인상입니다. 자매님 아까 들으시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앳돼 보여서 전 미혼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것도 역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알았다는 그 사실, 이런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 인상은 이렇게 그런데 너무 부정적인 인상은 상담관계에서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방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신뢰의 정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미사김 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아까 했던 이 말하고 지금 하는 이 말하고는 이게 조금 차이가 나니까 아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고치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하면서 이런 의아심을 정직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편안함입니다. 연세가 좀 지긋한 분이 오셨고 상담자가 나이가 좀 어리다 할지라도, 내담자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편안함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뵈니까 정말 우리 친어머니 같은 그런 포근함이 듭니다. 하는 그러한 느낌, 이러한 느낌들은 오픈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나는 상담자니까 하고 목에 힘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게 상담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느낌까지도 내 자신이 내담자에게서 받았던 이런 그 인상이나 감정이나 필, 이런 것들은 오픈해 주게 되면 오히려 상담하기가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매님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말이죠. 자매님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 가정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가정관이나 부부관이나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사이, 또 형제 자매 간의 이러한 그 우정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내 자신의 생각을 내놓게 될 때,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난 거기 미처 생각 못했네 하면서 그 내담자가 마음속으로 어떤 경우는 난 정말 너무나 좁게 생각했구나 하고 은연중에 배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내놓고 오픈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더 신뢰하게 되지. 저 사람 저런 약점이 있네 하면서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고민거리, 걱정,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털어놓고 얘기하게 될 때, 나만 그런 고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분도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할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담자나 내담자, 또 우리 커뮤니케이션상에 있어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구축할까? 구축해 나가는 행동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은 자기가 가꿔야 됩니다. 첫인상을 좋게 해야 됩니다. 첫인상이 좋아야 끝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쭉 봤을 때 이분은 정말 믿음직하다, 이분한테는 정말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상담사는
자기의 그 외모도 가꿔야 되고, 그리고 언어도 가꿔야 되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성품의 말도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만남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은 기대대로 좋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나게 되면은 그 진행되어 나가는 그 과정에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 깍두기 머리를 하고 용문신, 호랑이 문신에 여기 착하게 살자 하고 가슴을 풀어헤친 이러한 참 건들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상담자는 절대로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크게 가지고 너는 내 밥이야. 또 우리가 그 동양화 할 때 그 4월 헛살이 축쟁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런 건달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벌써 그 사람을 누르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리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오늘 큰일 났구나. 오늘 내가 상담 잘못하다간 정말 내가 오늘 요절 나겠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덜덜 떨려서 상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기대하라. 아무리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해 나가게 되면은 끝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간에 공통점을 찾아보라 그랬어요. 사람은 처지가 같을 때 말이 잘 통합니다. 고향만 같아도 같은 고향이라도 말이 잘 통하고, 또 우리가 학연이 같을 때 같은 대학을 나왔을 때도 말이 잘 통합니다. 금방 선배님 후배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처지가 비슷할 때 컨버세이션이 잘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라. 칭찬은 우리가 상대방을 마음을 얻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갖지 못한 것, 상대방이 없는 것을 칭찬해 주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아부가 되고 상대방이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칭찬해 주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와서 이분이 그 하는 말이 너무나 조용조용하고 그리고 아주 포근포근해요. 그럴 때 그러한 그 자매님의 그 포근한 그 말씨, 그런 것을 우리가 칭찬해 주게 되면 이분은 아마 나한테만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라. 구체적인 칭찬을 하게 될 때 칭찬을 받는 그분은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은 또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어도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나한테 난 정말 내가 가진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분이 칭찬 한마디가 없네 하게 되면 기분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자주 만나라. 사람은 만날수록 정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상에서는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상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는 일주일에 2번을 만납니다. 어떤 경우는 3번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지난번에 이 심리치료 받았던 내용과 오늘 받는 내용과 이것이 잘 컨티뉴 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앞뒤가 연결이 잘 돼가지고 쭉 나가야지 이 환자에게 치료의 효과가 큰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까지 했지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오늘 심리치료가 되어간다면은 그거는 중간에 이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돼요.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상담자와 내담자, 그 안에서는 그 내담자는 일주일 전에 어떤 과제, 내가 이번 주간에는 가서 만약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 드려야 되겠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 삶 속에서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하라. 상대방의 성격이나 가치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상대방과 나와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본교생들에게 기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질 심리, 템퍼러멘트 사이콜로지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또 상대방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상대방을 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질에는 4가지 기질이 있어요.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기질을 알게 될 때, 이분은 다혈질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이분은 다혈질이니까 어떤 격한 상황에서는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 또 이 담즙질은 이분은 리더십이 강하니까 그 강한 리더십을 내가 칭찬해줘야 되겠다. 칭찬받을 때 이분은 칭찬해주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액질입니다. 이 점액질은 이 사람은 평상시에 그야말로 이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면서도 전통을 좋아하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이 점액질입니다. 그래서 참 당신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런 칭찬의 언어를 주게 되면 이 점액질의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분이 어떻게 날 이렇게 잘 알아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울질의 사람은 우울질은 대개 보게 되면 이런 예술성이 있습니다.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갖지 못한 예술성, 또 이 우울질은 대개 보게 되면 이 머리가 좋습니다. 지능지수가 좀 높아요. 하니까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면서 칭찬을 해주게 될 때 그 기질대로 칭찬을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날 몰라주는데 이분이 날 알아주네. 맞아, 나한테 그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분이 정확하게 보고 있네 하고서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가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질을 알고 상대방의 퍼스널리티, 성격을 알고 하게 될 때 상대방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분은 과연 인생의 가장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사는가, 돈에 맞추고 사는가, 명예에 맞추고 사는가, 아니면 신앙에 맞추고 사는가,
어디에다가 이 사람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칭찬은 바로 그 내담자에 대한 배려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꼭 닫아놓고 이렇게 잡아매놓았던 그 자기의 보따리를 풀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메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첫 인상, 이 첫 인상은 초기에 제공되었던, 초기에 제시되었던 이러한 그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점차 망각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수면자, 잠자는 자의 효과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발 효과가 있어요. 빈발 효과는 뭔가 하면 자꾸 반복해서 제시되는 이러한 행동이나 태도가 첫 인상과는 달리 진지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되면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꿔져 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한 번 바뀐 그 첫인상,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45회, 45번을 만나야지 첫인상이 바꿔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주자주 우리가 만나고 또 내 자신의 좋은 모습이 내담자에게 비춰지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내담자는 처음에 이분을 봤을 때 그때 그분이 아니야, 정말 이렇게 좋은 면이 있었네 하고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담자에게는 상담자가 꼭 마음속에 명심하고 상담을 해야 될 그런 좋은 검은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 내담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내담자에게 바로 앞에서 할 건 앞에서 하라. 뒤에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대, 그 사람은 이래,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은 내담자 전면에서 제가 들을 때 자매님이 생각하는 그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지금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서 기탄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 구시렁거리고 한다면 이건 좋은 상담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는 말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이 상담의 시간은 어디까지나 내담자의 시간이지 상담자의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내담자가 두 번 하게 되면 상담자는 한 번 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상담의 시간은 내담자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을 독점하게 되면 적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컨퍼런스나 미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혼자 독차지해서 발언을 하고 하게 되면 나를 향한 적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 들을수록 자꾸 잘 들어줄수록 내 편이 많아집니다. 상담자도 그래요. 내담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리스닝을 잘해줄 때 내담자는 그 상담자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말이 많고 내담자가 말할 시간도 안 주고 하게 되면 그 내담자는 내가 오늘 상담실에 왜 갔지? 왜 갔었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소리의 톤은 낮춰야 됩니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갈수록 민도와
목소리의 톤은 이거는 반비례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민도가 낮아요. 그러나 목소리가 낮은 사람, 톤이 낮고 목소리가 낮은 사람들은 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또 그 말하는 사람의 뜻도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 톤이 높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톤이 높은 사람은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흥분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흥분하든지 어떤 상황에 흥분하고 있든지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하면은 결국 목소리 높아지게 되어 있죠.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는 목소리가 높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귀에 좋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에 와닿는 말을 하라. 가슴에 와닿는 말.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마음에 남는 말을 해주는 것이 유능한 상담자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유익한, 상대방에게 정말로 양약이 될 수 있는, 명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담자를 그 어려운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은혜는 이렇게 검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